이제 학습 안내와 학습 전략 마무리입니다. 쓰기 기초, 에세이 쓰는 거죠. 장세한 쌤의 논술사랑 참조해 보시고요. 또 한문, 한자, 학습 사이트 찾으셔가지고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청소년 권장 사이트 들어가시면 한자 학습 공부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 개념이란 단어라는 건 철학제 이야기 이런 데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음과 모음에서 만든 이 철학자 이야기 책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잘 돼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 요약된 자료들 책 있잖아요. 민사고 선생님이 정리한 이런 개념, 그죠? 어휘력 이런 것도 해놓으면 논술 에세이 쓰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회, 과학, 어떤 여러 분야로 개념도 연결되어 있는 책, 이런 개념 사정이 크게 두 권 또 학습 회사에서 만든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보시고 학습사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쓴다는 것은 주제를 정하고 세밀하게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성적 평가를 하는 선생님 누구냐, 또 비평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 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자료들 하는데 프리라이팅이라는 거를 개념을 도입했네요. 미리 써보기, 쓰기 기초, 프리라이팅이라는 개념이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팅 텀스의 정의를 보라고 되어 있어요. 라이팅 텀스라는 한글로 번역이 안 됐나 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된 데를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잘 시작해야 되겠죠. 이 주제를 소개를 잘하고 나의 관점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계속 읽게 유혹하는 겁니다. 페로몬을 방출하는 거죠. 전개되는 세 가지 주요한 두세 가지 요점이면 되잖아요. 초점 맞추시고 단락과 단락 사이의 흐름을 또 정하시고 내 의견을 활동적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또 설명을 지지할 수 있는 거 인용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의 분명한 관점을 계속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단락 전개를 하시고 결론. 자, 이렇게 해서 내 주장을 요약하고 또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주요한 생각을 요약적으로 다시 말하는지, 또 주장의 연속과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전개 부분 논리적으로 결론에 이르는지, 그런 점들이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출력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기는 이러한 것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출력하셔가지고 한 10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실제 문장을 써볼 때 내가 약한 점, 또 잘하는 점을 칸을 분석하셔가지고 또 과목별로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런 점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한 단을 읽고요. 요약 정리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교과서는 논술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열 몇 가지를 합쳐놓은 책을 하나 사가지고 다 보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요약 정리를 해보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논술의 비법입니다. 비법. 자, 초안을 미리 써보고 윤곽을 잡고 초고를 쓰셔야 되겠죠. 분명한 내가 연구 영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디어 노트를 쓰시고요. 또 글을 읽을 대상, 친구, 또 자료들 준비와 연구 잘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공부하지 말라 그럽니다. 필요한 자료만 뽑아서 추출하시면 돼요. 자, 미리 써보기, 프리라이팅, 윤곽 잡기, 초고 쓰기 중요하겠죠. 자, 미리 쓰기, 정신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글에 대한 주제를 좁히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인식한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인 구조를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초점이 맞춰진 미리 쓰기. 첫 번째,
종이 여백이나 컴퓨터 스크린을 사용해서 5 내지 15분 시간을 정합니다. 두 번째, 구나 문장으로 주제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에 있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 흐름, 지식 흐름, 논리 흐름에 맞춰서 시간 내에 쓰시면 됩니다. 쉬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재검토하지 마십시오. 끝낼 때까지 계속 써내려가야 돼요. 일필휘지. 마지막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참조합니다. 다시 훑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복습합니다. 프리라이팅. 그런데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겠죠. 종이 여백이나 해서 좋은 점들을 계속 발견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인드 매핑을 하시면 좋겠네요. 아이디어나 단어들을 표상하는 키워드나 심볼들을 생각하시고 종이 여백의 연필 줄이 안 친 게 좋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써가시면 돼요. 중심 부분에 가장 중요한 단어나 간단한 구, 심볼, 그죠? 픽토그램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원밖에 다른 중요한 단어를 쓰시고, 자, 더 나은 전개를 써요. 또 설명들을 위해서, 또 행동하는 항목들을 위해서 액티비티 플로우를 만드는 거죠. 자, 빨리빨리 작업하십시오. 첫 번째 단계를 계속 편집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울 건 지우고요. You can always erase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밀려서 번호가 이렇게 된 거니까요. 마인드 매핑도 쓰기에 기초할 때도 중요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리스트를 작성하는데요. 보통 강조하는 문장이나 완전한 문장 없이 항목이나 토픽을 배열합니다. 문법적으로 또 유사하거나 병렬 구조가 되는 것들 토픽과 구를 나열할 수 있고요. 항목들은 중요한 수준을 정의하고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쓰기 기초가 되는 자료는 이거 학습 안내와 학습 전략에 있는 것들 클릭해서 다시 리뷰하시래요. 이런 것들이 쓰기에 계속 포함이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때는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그러네요. 아이디어 토픽, 주제 질문들을 재검토하고 A type of self-medi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 토픽, 주제 질문들을 다시 평가하고 재배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락 에세이, 5문장, 5단락의 에세이를 쓴다. 좀 긴 문장이죠. 그런 경우에는 쓰기 능력을 측정하고 적절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제를 분석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결정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정말로 쓰는 것을 각자가 선물로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식으로 스토리텔링식으로 써갈 수가 있겠습니다. 5단락 문장이면은 거의 신문 사설 수준이겠네요. 그죠? 그렇게 써나가면 됩니다. 자, 이런 좋은 자료들 쭉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심 주제를 지원하는 생각이나 사례, 세부 사항들은 하위 주제들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이건 중요한 표현이네요. 그죠? 그리고 문장 구조를 조금 변화시켜 보라 그럽니다. 반복되는 대명사나 단어 목록들을 회피하래요. 비슷한 단어로 유사어로 써보라는 거죠. 결론이나 요약 단락은 효과를 쓰는 게 좀 어렵답니다. 첫 단락을 창의적으로 다시 쓰시면 된대요. 단순히 첫 번째 단락을 100개 쓰지 말고요. 적당하게 당신의 주장을 요약하십시오. 자신감 있게. 이와 같이 힘을 실어주면 읽는 것은, 평가하는 것은 독자, 평가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도서 목록 중요하죠. 쓰기 기초가 있는 게 도서 목록입니다. 내가 뭘 읽었는가 그런 것들 꼭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학 수업에서 또 에세이 쓰는 거 있죠. 시, 소설, 수필 다양하게 써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 잘 해가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점들 참조하시죠. 여기 영문판 참조하시고요. 설명적인 에세이, 뭐 명상록, 수필 이런 거 있잖아요. 감상문 쓰는 거, 토픽, 또 주제 문장을 쓰시고 전개 방법이 중요합니다. 전개 방법, 그리고 에세이를 조직화하시고요. 에세이 본론의 토픽 문장, 주제가 되는 문장을 꼭 심으셔야 됩니다. 본론을 쓸 때 이 본론은 그 단락의 토픽 문장을 쓸 수 있는 중요한 지지 문장을 개발해야 됩니다. 키 센텐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서론을 쓸 때는 서론에서는 그 에세이 주제를 써야 한대요. 주제를. 그리고 본론에서 논의할 중요한 부분이 나누어지는 것을 소개하는 거죠. 본론으로 간다. 자, 여기 머리다, 몸통으로 갈 거다. 소개해 주는 거예요. 목 부분이다. 그죠? 결론에서는 주제와 본론에서 쓴 중요한 부분을 다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슈로 분산되지 않게 해야 되죠. 반복되지만 화려하게 창의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멋지게 효과적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득력 있는 에세이를 써야 되겠죠. 연설문 같은 경우입니다. 그죠? 뭐 담화문, 협상문 이런 거는 너무 감정을 실으면 안 되겠죠. 주장을 지지하기 위한 사실들을 설정하고요.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적절한 가치들을 분류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편집을 잘하고 배열을 잘해야 돼요. 배열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르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어디에 나오느냐? 안동에도 두 부류의 학원 사당이 나눠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서울이 나눠졌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는가 그죠? 앞에 나오는 자 결국에는 문서가 이렇게 갈 테니까 왼쪽에 오른쪽에 어느 위치에 따라서 1이냐 2냐 밝혀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료들 설득력 있는 에세이 쓰기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각자가 쓴 것이 비난을 받는다면 동의도 안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화된 연구가 필요합니다. 학습을 위한 개념 혹은 마음의 연결, 마인드 매핑이 돼야 되겠죠. 네, 노트 카드 필요합니다. 색인 카드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학습 블로그 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웹페이지 쓰기 이러한 자료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학습 블로그 카페를 통해서 학습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내용들 잘 합니다. 주제, 중심 생각 그리고 결론, 아이디어, 규칙, 구조를 만드시고 단순하게 하면 좋대요. 그리고 글쓰기 학습에 대한 교훈, 그죠? 글쓰기는 생각을 명료하게 도와줍니다. 그죠? 좋은 작가로 만들고요. 기한내, 또 길이에 제한은 스타일을 만들어주고요. 좋은 글은 편집된 글이래요. 자, 이렇게 해서 좋은 생각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글쓰기, 이 영문 사이트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합니다. 좋은 학습 안내가 되었고 학습 전략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